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쓰기 제일 부분 19번째 강의로 진행을 하고요. 관형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쓰기 들어갈 때 이미 품사랑 문장 성분에서요. 관형어의 개념을 배웠었고요. 또 누누이 문장들을 통해서 이게 관형어예요 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더 꼼꼼하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형어란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명사를 수식해주는 단어다. 관형어와 수식을 받는 명사 사이에 일반적으로 구조조사 더가 쓰인다. 더는 주로 뭐뭐에 한 뜻으로 해석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쭉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주어, 수어, 목적어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책을 봐요. 그쵸? 我看书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를 꾸며줄 수 있어요. 어떠한 나인지, 13살의 나인지, 예쁜 나인지 등등등. 혹은 문장으로 길게 와도 돼요. 어제 중국에 갔다가 막 돌아온 나는 뭐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책 역시 막 꾸며줄 수 있죠. 한 권의 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긴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생일 선물로 사준 책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뭐 한 단어로 이루어졌든지 아니면 문장으로 이루어졌든지 주어와 목적어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성분이라고 하냐면 한정어 혹은 관형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만약에 산 책이에요. 내가 산 책이에요. 그랬을 때 마이슈라고 그냥 이어지면 책을 사다가 되니까 그 앞에 이 구조조사 더를 써주면서 뜻은 이러이러한 뭐뭐뭐뭐의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문장을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명사 앞에 이제 관형어가 오게 되는데 이때 구조조사 더를 넣어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관형어 성분으로 올 수 있는 거는 상당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명사도 올 수 있고 대명사도 올 수 있고 수사 올 수 있죠. 수량구 예를 들면 이번수 이자는 수사고요. 번은 양사고요. 그래서 단어가 두 개 합쳐지면 구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수량구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형용사나 형용사 구도 역시 올 수 있죠. 네. 관형어의 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조조사 더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혹은 이 더자가 원래는 필요한데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사를 제외한 피수식어와 관형어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단어들은 다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小黎是个很热情的人이에요. 热情이라고 하면 우리 친절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만약에 이 더자가 없다고 한다면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샤오리는 한 명의 굉장히 친절하다 사람 이렇게 돼요. 요때 요 더가 필요한 거죠. 친절한 사람, 어떠한 무엇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看电视的人是谁? TV를 보는 사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더가 없다면 TV를 보다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되잖아요. 요때 이 더가 필요하다는 거죠. TV를 보는 사람. 그래서 요 앞에 수로와 목적어, 술목구가 한정어가 되고요. 이 런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이때는 더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장 성분 우리가 보면 주어, 수어, 관형어, 목적어. 관형어의 포인트를 가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기도 주어 앞에서 관형어 성분이 쓰였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제 고정구를 볼게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들이 두 개씩 갈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독립적으로도 쓸 수 있는데 붙어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되는 것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후이活动이에요. 요후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우대, 특혜, 혜택, 그래서 특별히 세일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래서 요후이 活动 그러면 우대 행사, 뭐 혹은 할인 행사 같이 해석하시면 되고요. 风俗习惯 그러면 풍속 습관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방금 전에 나왔던 设计方案 디자인 방안, 그 다음 联系方式 연락 방식, 그 다음 本月中旬 그러면 이번 달 중순, 그 다음 相关资料 상관, 관련 있는 자료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驾驶执照라고 하면 원래 驾驶 자체가 운전이라는 뜻이 있고 执照가 면허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운전면허증 이렇게 보통 쓰이고요. 그 다음 登记手续 그러면
탑승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탑승이라는 의미가 있고 쇼슈 하면 수속이에요. 그래서 탑승 수속 우리 특별히 비행기 타러 갈 때 이렇게 자주 쓰인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용어의 순서예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명사가 있고 더자를 중심으로 물론 더가 안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더자가 생략되는 구조. 수사, 양사, 명사, 그쵸? 수사 먼저 오고 양사 오고 명사 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붙여서 수양명인데 여러분 이미 너무 익숙하세요. 이거는 이本书이런 거. 네, 뭐 헷갈리신 분 없으시죠? 숫자 오고 양사 오고 명사 오고. 그 다음 지시대명사가 있을 경우에 여기 앞에 붙여 这一本书 이렇게 올 때 그런데 이 이자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 1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소유, 소속,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수사, 양사, 명사 위치 오고 소유, 소속, 지시대명사, 수사, 양사, 기타 수식어 더 명사 이렇게 오는데 굉장히 복잡해졌네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一本词典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这一本词典 이자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我的 소유, 나의, 너의, 그녀의, 누구의 이렇게 먼저 온다는 거예요. 我的这一本词典 그 다음 네, 가장 긴 게 될 거예요. 我的这一本新买的词典 네, 이것을 꾸며주는 것. 사전은 사전인데 어떤 사전이라고 할 때 이 명사 바로 앞에서 또 수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